고요. 자, 바탕화면에서 엑셀 더블 클릭해서 열어줄게요. 여기 X라고 써져 있는 거 더블 클릭해서 열어줄게요. 새 통합 문서도 눌러주세요. 했나요? 네. 자, 위쪽에 있는 거를 먼저 작성을 하고 아래쪽에 있는 그림처럼 변동할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것만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저기 뒤에 앉으면 될 것 같아요. 어머니는 왜 같이 안 왔어요? 오고 있어요? 이렇게 써줄게요. 일단 그러면 테두리랑 색깔 집어넣어 볼게요. 자, 위에 표시 형식 배우기 부분 B2부터 H2까지 블럭 잡아줄게요. B2부터 H2까지 블럭 잡아줄게요. 자, 그 다음에 위에 메뉴 홈에서 맞춤 그룹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줄게요. 따라하고 있나요? 자, 그러면 셀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가운데 정렬이 같이 되죠. 자, 그리고 오른쪽 위에 보면 셀 스타일이라고 있어요. 요거 셀 스타일을 클릭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제목 2를 선택을 하면 글자가 커지면서 아래쪽에 테두리가 바로 들어갑니다. 요걸로 해줄게요. 제목 2 됐어요? 자, 그 다음 아래쪽에 B4부터 H8까지 블럭 잡아줄게요. B4부터 H8까지 블럭 잡아줍니다. 잡으셨나요? 자, 그리고 글꼴에 보면 이게 밭전자 모양의 테두리예요. 이거 오른쪽에 화살표 클릭해서 모든 테두리. 했나요? 자, 그 다음 글자들 가운데 올 수 있도록 가운데 맞춤 눌러주고 자, 머리에만 색깔 칠할 거거든요. B4부터 H4까지 블럭을 잡고 자, 그리고 셀 스타일 클릭하시고 강조세 저는 1로 넣어줄게요. 그러면 일일이 글자 색과 면색 안 바꿔도 됩니다.
오늘은 저희 표시 형식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표시 형식은 어제 가볍게 했었어요. 천자일자 구분심표 넣거나 아니면 회계 표시 형식을 넣거나 하는 거 배웠었죠? 자, 복습 겸 해서 계획 수량 부분에다가 심표 스타일이라는 표시 형식부터 넣어 봅시다. 숫자에다가 천자일자 구분심표 넣는 기능 D5부터 D8까지 블럭 잡아줄게요. D5부터 D8까지 블럭 잡았나요? 자, 그 다음에 위에 메뉴 홈에서 표시 형식에 보면 심표 그림 있어요. 마우스 2초 이상 올려놓으면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 이름이 뜹니다. 심표 스타일 찾으셨나요? 고 클릭할게요. 자, 그러면 다음처럼 천자일자 구분심표가 들어가면서 오른쪽 정렬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가요? 자, 이번에는 단가 부분에 어제 했던 것 중에 우리 회계 표시 형식도 배웠었죠? 회계 표시 형식을 넣어 볼게요. F5부터 F8까지 블럭 잡아줍니다. 표시 형식에 보면 여기 지폐랑 동전 그림 합쳐져 있는 거 있죠? 요거 그림 눌러주세요. 글자 그 옆에 화살표 누르지 마시고 그림으로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앞쪽에 원자 표시가 들어가게 돼요. 그런가요? 자, 근데 요게 지금 숫자랑 앞에 원자가 붙어 있죠. 완성작에 보면은 얘가 이렇게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회계 표시 형식은 넣어주면 열너비가 넓었을 때 요게 앞쪽으로 옵니다. F열과 G열 사이에 선에다가 올려놓고 오른쪽으로 드래그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띄워지죠. 자, 근데 나는 이 앞에 합해 단위랑 숫자가 서로 붙었으면 좋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자, 그럴 때는 표시 형식을 뭘로 바꿔줘요? 어제 배웠는데. 통화로 바꾸면 돼요. 자, F5부터 F8까지 블럭 잡혀 있으시죠? 있어요? 그 상태에서 위에 회계라고 써져 있죠? 요거 오른쪽에 화살표 클릭하시면 그 안에 위에서 세 번째 통화라고 있습니다. 그 통화를 눌러주시면 앞에 원자랑 숫자가 붙게 돼요. 이런 식으로 표시 형식을 넣을 수 있어요. 이게 어제까지 했던 거. 자, 오늘은 조금 더 응용해서 해볼 거예요. 더 다양한 거 배워볼 겁니다. 자, 실적률 기준부터 해볼게요. 여기 G5부터 G8까지 블럭 잡아줍니다. G5부터 G8까지 블럭 잡아주세요. 잡았나요? 드래그 하시면 돼요. G5부터 G8까지 드래그 해서 블럭 잡아줍니다. 잡았나요? 자, 그 다음에 위에 탭에 표시 형식에 보면은 여기 백분율이라고 있어요. 퍼센테이지 그림 있는 거. 있나요? 요거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숫자의 퍼센테이지가 들어가고 우리가 소수점으로 써놨잖아요. 그래서 요거 0.489는 반올림에서 49%로 바뀐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잠깐 산수 시간이에요, 선생님. 1%는 숫자로 환산하면 얼마일까요? 0.01이죠. 10%는 0.1이야. 그리고 100%는 1이죠. 이때 내가 지금처럼 실적률을 쓸 때 나는 여기다가 10%를 쓰고 싶은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학생분들이 어떻게 쓰냐면 요렇게 10이라고 쓰고 10이라고 쓰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백분율을 넣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1000%가 나와요. 그죠? 숫자 1이 100%라며. 그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에다가 10%를 쓰고 싶다 그러면 여기 실적률에 입력한 것처럼 0.1을 쓰든가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뒤에다가
프로를 일일이 입력을 하셔야 돼요. 키보드에 보면 프로 있잖아요. 그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또는 나 프로 입력하는 거 너무 싫어. 그러면 애초에 여기 빈칸에다가 블럭을 잡고 백분율을 먼저 넣어주고 그리고 나서 쓰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꼭 숫자를 한 선에서 쓴가 저거 백분율 눌러놓고 쓰든가. 오케이? 자, 넘어갑시다. 자, 이번엔 판매 수량 부분 1200부터 1230, 25부터 28까지 블럭 잡아줄게요. 잡았나요? 자, 숫자 뒤에 다음처럼 개라는 글씨를 넣어줄 거예요. 25부터 28까지 블럭 잡았어요? 자, 그 다음에 숫자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아래서 5번째에 보면은 셀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있나요? 셀 서식 클릭할게요. 됐어요? 자, 그러면은 창 하나 뜨죠? 여기 왼쪽 위에 보면 탭에 표시 형식이 선택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왼쪽에 사용자 지정이라고 있어요. 있나요? 사용자 지정을 클릭을 할게요. 큰일 났네. 벌써기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도 안 배워서. 사용자 지정. 블럭 그냥 드래그 하면 돼요, 선생님. 드래그 하는 게 블럭이에요. 아무것도 안 눌러요. 자, 셀 서식 클릭했죠? 왼쪽에 사용자 지정 클릭을 하고 오른쪽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글자들이 쑥 써져 있죠. 자, 표시 형식을 하기 전에 배워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표시 형식에 들어가는 명령어들 배워야 돼요. 자, 저희가 만약에 1200개라고 쓰면은 엑셀에다가 1200개라고 이렇게 쓰면 이건 숫자일까요? 글자일까요? 선생님? 이거는 텍스트, 글자로 봐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숫자 뒤에 내가 원하는 글자를 쓰려면 무조건 표시 형식을 이용해서 글자를 써야 돼요. 이때 컴퓨터한테 이게 숫자라고 알려주는 명령어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규칙이 들어가야 돼. 자, 숫자를 구분할 때 쓰는 게 샵과 공입니다. 샵은요, 엑셀이 볼 때 없는 숫자는 생략을 해요. 공은요, 없는 숫자를 표시를 합니다. 뭘로? 공으로. 잘 이해가 안 가죠? 예를 들어 내가 입력을 0, 1, 2, 3, 4, 5 이렇게 숫자를 입력을 했어요. 샵을 이용해서 명령어를 쓰면은 표시가 어떻게 나오냐? 1, 2, 3, 4, 5 이렇게 나와요. 내가 0, 1, 2, 3, 4를 썼다라고 하더라도 0이 없는 숫자로 취급을 해서 생략을 합니다. 대신 0으로 내가 명령어를 썼다 그러면 앞에 들어가 있는 0까지 해서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구분을 조금 하시면 좋아요. 일할 때. 자, 너무 어렵다. 그럼 우린 하나만 외우면 돼. 뭐만 외우면 돼? 샵, 콤마, 샵샵 0만 외우면 돼요. 콤마, 샵샵 0. 천 단위 구분심표를 넣을 때 쓰는 건 아닙니다. 우리 위에서 심표 스타일 넣죠? 그걸 누르면 얘가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뒤에다가 내가 글자를 쓰게 되면
샵 콤마 샵샵령 개라고 쓰게 되면 요렇게 나오게 돼요. 좀 어렵죠?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왼쪽에 사용자 지정까지 눌렀죠? 오른쪽에 보면은 형식들이 쭉 나오는데 얘는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아예 애초에 있어요. 샵 콤마 샵샵령이. 클릭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숫자를 소수점 2자리까지 표시하겠다 그러면 그 아래쪽에 있는 걸로 선택을 하면 돼요. 자, 어쨌든 클릭하면 형식 바로 아래 입력란에 샵 콤마 샵샵령으로 바뀌죠? 여기 0 뒤에다가 클릭을 하고 개라고 씁니다. 그러면 위에 보기에 봤을 때 1200개라고 나와요. 나와요? 네. 자, 예외사항이 있어요. 아니야. 개까지 일단 하고. 자, 그럼 우리 오른쪽 하단에 확인 눌러볼게요. 했나요? 자, 그러면 25부터 28까지의 천단일자 구분심표 들어가고요. 뒤에 개자 들어간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가요? 자, 25부터 28까지 블럭을 잡고요, 선생님. 아, 잡혀 있죠? 그 자리에서 마우스 우클릭. 그 자리에서 마우스 우클릭. 아래에서 5번째 셀 서식 클릭. 눌렀나요? 자, 그리고 형식 아래에 입력된 거 한번 봐보면 뭐라고 나와요? 샵 콤마 샵샵령 그리고 큰 따옴표 쌍따옴표 그리고 개 들어간 거 볼 수 있어요. 그런가요? 네. 마우스 잡으세요. 마우스 잡으세요. 힘 빼세요. 이렇게 마우스 우클릭 셀서. 자, 그러면 형식의 옆에 개에 양옆에 큰 따옴표 들어간 거 보이죠? 원래는 정석대로 하려면 양옆에 큰 따옴표가 들어가야 돼요. 큰 따옴표가 사용자가 입력하는 글씨야 알려주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큰 따옴표하고 사이에다 내가 원하는 글자를 쓰고 큰 따옴표를 닫으면 요 글자가 숫자 뒤에 자동으로 붙게 됩니다. 이제 거 하면 안 나오는 거죠? 한글을 입력을 할 때는 그냥 입력을 해도 저게 자동으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만약에 선생님 우리가 뒤에다가 글자를 개자라고 쓸 게 아니고 센티미터를 넣어야 된다. 숫자 뒤에. 밀리미터를 넣어야 된다. 킬로그램을 넣어야 된다. 영문이죠. 영문에는 명령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샵콤마 샵샵처럼 쓰이는 명령들이 몇 개 있어가지고 얘네들은 무조건 양옆에다가 큰 따옴표를 직접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오케이? 원래는 뭘 입력해야 된다고 사용자 입력하는 양옆에 큰 따옴표를 해야 된다고. 안 하면 원래 안 되는데 자동으로 한글은 들어가게 된다. 생략을 해도 자동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점점 어려워지죠? 자, 확인 눌러보세요. 다시. 자, 그리고 2호 셀에다가 클릭해 볼게요, 선생님. 2호 클릭했어요? 자, 그리고 위에 수식 입력줄 한번 봐보세요. 숫자만 입력이 되어 있죠? 보이는 거는 1200개로 보이는데 위에 숫자만 입력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야지 계산이 가능해요. 만약에 뒤에 여기에 개가 들어가져 있다? 계산 안 돼요. 자, 그러면 숫자는 이제 해봤으니까 글자도 한번 해보죠. 아, 글자 아니고 날짜도 한번 해보죠. H5부터 H8까지에다가 생년월일 가지고
표시 형식 넣어볼게요. 날짜 가지고 표시 형식 넣어볼게요. 자, H5부터 H8까지 블럭 잡았어요? 자, 그 다음에 표시 형식에 보면은 날짜라고 써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아예 애초에 날짜의 표시 형식에 지금 들어가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날짜 오른쪽에 화살표 눌러주시면 아래쪽으로 쭉 뭐가 나오고요. 여기에 보면 자세한 날짜라고 있어요, 선생님. 찾으셨나요? 이거 자세한 날짜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눌러주시면 어떻게 돼요? 뒤에 요일까지 나오는 거 보이죠? 자세한 날짜는 짝대기 대신에 연, 월, 일로 한글로 바뀌고 뒤에 요일까지 표시가 되게 됩니다. 선생님, 블럭 잡을 때 엑셀은 첫 번째 셀은 원래 색깔이 안 들어와요. 그게 정상이에요. 자, 요일이 뒤에 표시되는 거 보이죠? 자, 근데 재밌는 건 수식 입력줄에는 아까 처음에 입력한 형태인 짝대기를 그대로 쓰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원본의 데이터를 그대로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근데 나는 뒤에 요일은 없었으면 좋겠어. 연월일만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럴 수 있죠. 그럴 경우에는 아까 여기 개처럼 마우스 우클릭해서 표시 형식에 들어가면 돼요. H5부터 H8까지 블럭 잡아주시고 그 자리에서 마우스 우클릭, 아래서 5번째 세일 서식 클릭합니다. 했나요? 왼쪽에 범주에 보면은 다양한 범주, 그러니까 메뉴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날짜, 근데 선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형식에 보면 다음과 같이 한자로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요일은 빠지고 연월이 들어간 것도 있고 아니면 좀 내려가면 이런 식으로 영어로 14 빼기 월 들어가져 있는 것도 있어요. 이게 아마 연도랑 아니야, 월이구나. 월이랑 일이 들어가는 걸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명령들이 있어서 여기서 내가 원하는 형태를 선택을 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넣고 싶은 거 한번 선택해서 넣어보세요. 했나요? 블럭 잡고 나서 블럭을 잡고 그 자리에서 우클릭하셔야 돼요, 선생님. 블럭 잡고 그 자리에서 마우스 우클릭, 세일 서식. 이거 중국 글씨야. 한국 글씨. 이거? 한문. 네. 됐어요? 자, 그러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연도를 바꿀 수 있는데 사실 저는 형태가 이렇게 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 일할 때 대부분의 날짜의 형태는 25년 몇 월이냐? 4월 24일 이렇게 04월 04일 그러니까 4월만 쓰지 않고 앞에다 공을 다 붙여서 쓰는 타입이에요. 이렇게 일을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형식을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써져 있는 형식은 없어요. 그래서 요것도 역시 사용자가 직접 지정을 할 수 있거든요. 04 24일이지? 엑셀에서 날짜를 표시하는 표시 형식의 명령어 y 누가 봐도 연도예요. 자, 그리고 M은 월을 뜻하고요. 그러면 일은 뭐겠어요?
D를 뜻하게 됩니다. year, month, day. 자, 그래서 요 날짜를 표시 형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볼 수 있냐? YYYY 빼기 MMR 빼기 DD1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나는 2025년 04월 24일 이렇게 쓰고 싶다.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어떻게 바꾸면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을까? YYYY 년 띄어쓰기 있으니까 띄어쓰기 하고 M 몇 개? 2개 월 띄어쓰기 하고 24일이니까 D 몇 개? 역시 2개. 그리고 이렇게 바꾸면 요 날짜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쉼표 꼭 써야 되는 거죠? 안 해도 된다. 한국어는 자동으로 양옆에 입혀진다. 요 쉼표 아니고 큰 따옴표 또는 쌍따옴표라고 해도 돼요. 쌍따옴표 꼭 써야 되는 거죠? 안 써도 된다. 자, 그러면은 저희 요거 다음과 같이 표시될 수 있도록 이 날짜가 요렇게 표시될 수 있도록 표시 형식 한번 넣어 볼게요. 자, H5부터 H8까지 불러. 그 자리에서 마우스 우클릭. 와, 오늘 시끄럽네. 아래서 5번째 셀 서식 클릭. 했어요? 그리고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바꾸는 거니까 왼쪽에 사용자 지정을 클릭을 합니다.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얘도 워낙 많이 쓰는 거라 여기 잘 뒤져보면 있어요. 이동막대를 이렇게 한 중간쯤에 올려놓으면 요거 있어요. 그죠? 워낙 많이 쓰는 거라 아예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누르면 돼요. 자, 여기서 나는 연도에 7 빼고 하고 싶다 그러면 Y를 2개만 쓰면 된답니다. 이런 식으로. 했나요? 자, 근데 우리 아까 표시 형식에서 요것도 했었죠. 자세한 날짜를 넣으면 뒤에 요일이 표시가 됐었잖아요. 기억나시죠? 나는 뒤에다가 요일을 표시하고 싶다. 그럴 수도 있어요. 잘하시니까 하나만 더 해봅시다. 자, 2025년 4월 24일에 대해서 나는 25년 04월 24일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 가로치고 오늘 몇 요일이냐? 목요일. 이렇게까지 표시가 됐으면 좋겠다. 그럴 수도 있죠. 날짜에 관련되어 있는 거는 Y랑 M이랑 그리고 DD입니다. 근데 요일은 어떻게 쓰냐? A를 써요. A를 3번을 쓰면 목요일일 때 목이라고 나오고요. A를 4개를 쓰면 목요일이라고 나와요. D를 3개를 쓰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자로 나오게 됩니다. 뭐 요거는 알고 계셔도 되고 모르고 계셔도 되고. 자, 그럼 다음을 쓰려면
다음처럼 표시되게 하려면 y를 몇 개? 25년이니까 y를 두 개. 25년밖에 없잖아. 그래서 y를 두 개. 공사월이라고 표시해야 되니까 mmR 두 개. 그리고 24일 두 개 표시되어야 되니까 dd일 두 개. 그 다음에 뒤에다가 목요일이라고 써야 되는데 가로가 열리죠. 가로도 써야 돼요. 가로 열고 A 몇 개? 네 개. 네 개를 넣고 가로를 닫아주면 다음처럼 형식이 바뀌게 될 거예요. 한번 직접 입력해 보시겠어요? 띄어쓰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띄어쓰기 해야 되죠. 띄어쓰기까지 들어가야 되니까요. 띄어쓰기를 안 하면 띄어쓰기 안 한 모양으로 나와요. 요거 그대로 됐어요. 자,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면 다음처럼 요일 나와요. 그런가요? 가로가 대가로로 넣으면 안 돼요. 가로는 여기 있죠? 나는 그게 되고 마지막 A만 썼어. 마지막에 그냥 오른쪽 클릭 이렇게 하면. 블럭을 잡고 여기다 블럭을 잡고 마우스 클릭 셀 서식에 가서 사용자 지정 누르고 여기다가 써야지 직접. 여기서 안 나와. 아 나는 그거 메모로 써는 줄 알았어. 아니 여기서 안 나와. 그거를 직접 써야 돼요. 거기서 여기에다 입력해봐도 안 나와.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나 쓰고 안 나와. 잘했어. 나도 어디다 쓰는지 몰라가지고. 선생님 그 오타 하나 있더라고. 오타 수정하면 바뀌어요. 세 번째 거 오타 있으셔요. 이렇게 바꾸셔요. 010이라고 썼잖아요 중간에. 엔터. 안 돼요? 놔둡시다. 자, 영업 담당 부분 해볼게요. 자, 영업 담당 뒤에 보면 김상식 님이라고 나와요.
네. 자, 김상식님, 이정랑님, 박성희님, 박현수님 있죠? 자, C5부터 C8 불법 잡아줍니다. 뒤에 님자라는 글씨를 다 붙여줄 거예요. 블럭 잡았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마우스 우클릭, 셀 서식에 들어갑니다. 자, 이거는 숫자나 날짜가 아니죠. 텍스트, 글자죠. 그럴 때는 쓰는 명령어가 골뱅이에요. 글자의 경우에는 골뱅이를 씁니다. 자, 여기 왼쪽에 사용자 지정 클릭하고요. 지표준 써져 있죠? 지표준 지우고 골뱅이 쓸게요. 했나요? 자, 그 다음에 뒤에다가 님이라고 써줄게요. 아까 숫자나 날짜는 거기에 써져 있는 숫자의 개수만큼 입력을 했잖아요, 대부분. 근데 텍스트는 예의사항이에요. 글자가 아무리 많이 써져 있다라고 하더라도 골뱅이는 딱 하나. 내가 골뱅이를 2번 반복하는 순간 안에 있는 데이터가 2번 반복됩니다. 골뱅이 쓴 개수만큼 반복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만 무조건 입력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원래 정석대로 하려면 님 양옆에도 뭐 들어가야 돼? 큰 따옴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한글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추가되니까 생략을 해도 상관이 없다. 오케이? 자, 그리고 확인 눌러줄게요. 자, 그러면 글자 뒤에 다 님자 들어가죠. 해당하는 셀을 클릭해 볼게요. C5에다가 클릭. 했나요? 자, 그리고 위에 수식 입력줄에 보면 뭐만 나와요? 김상식만 나오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런가요? 네. 자, 그럼 이 어려운 표시 형식의 명령어를 대체 왜 배워야 되냐? 일단 첫 번째, 넣어놓으면 너무 편합니다. C9에다가 클릭해 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본인 이름 한번 써보세요. 썼어요? 그리고 엔터를 하면 위에 있는 서식을 복사해서 들고 와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다가 일일이 님을 쓰지 않더라도 또는 표시 형식을 또 넣지 않더라도 알아서 테두리와 뒤에 글자 써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F9에다가 한번 클릭해 볼게요. 했나요? 자, 여기다 2,000원 쓰고 엔터 할게요. 이건 들어가네. 안 들어갈 때가 있는데. 자, 간혹 가다가 이렇게 지금 표시 형식이 복사돼서 들어가는데 여기 F9에다가 클릭하고요. 했나요? 자,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표시 형식에 통화라고 써져 있죠? 요거 클릭하고요. 일반으로 바꿔주세요, 선생님. 자, 그럼 2,000만 나오죠? 간혹가다 썼는데도 표시 형식이 자동으로 접목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안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 경우에는 이 해당 표시 형식을 그냥 복사에다 붙여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 1,800원 클릭할게요. 하셨어요? 자,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채우기 핸들에다가 마우스 올려놓을게요. 자, 마우스 포인터 검정색깔 십자가 모양으로 바뀌었죠? 요때 아래로 자동 채우기 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1,800원이 들어가요. 아주 정상이에요. 들어가나요? 자, 그리고 자동 채우기 옵션이 옆에 오른쪽 하단에 생기게 되는데, 그죠? 요거 클릭. 여기에 서식만 채우기 눌러주시면 값은 그대로 유지되고 서식만 이렇게 들어가. 조금만 잡아당겼어야 되는데 많이 네, 많이 됐어. 서식만 채우기. 옆에 화살표 누르고 서식만 채우기. 이런 식으로 서식을 복사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 숫자 뒤에다가 글자를 쓸 때는 무조건 표시 형식을 이용해서 써야 되고 숫자만 써야 되는데 글자도 같이 썼다? 그럼 계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글자 쓰고 싶을 때 무조건 표시 형식으로 해야 되고 해놓으면 자동으로 데이터가
입력 서식이 복사돼서 갖고 오기 때문에 또 서식을 넣으실 필요 없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쉬는 시간.